보니까 무엇을 그래도 알려드리면 이 아침에 오셨는데 작게나마 하나 가져가실 수 있을까 해서 제 또 주특기가 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들었던 저 켄트김님의 어마어마한 정보를 내가 그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걸 내 삶에 적용하고 풀어나갈지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한다고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중심을 갖고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함께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을 키우는 방법을 앞서서 강의를 해주셨다면 저는 일개 군인이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생각을 갖고 대장과 함께하는 그런 군인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다움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들어봤고 한 번쯤 되뇌어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뭘까? 이걸 이렇게 테이블별도 잘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세 분씩 이렇게 두 분, 세 분 한 조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이런 것 같아. 요걸 짧게 한 10초, 20초씩만 서로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 수업에 있어서 첫 번째 그라운드 룰은 정답을 찾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다움이란 정답을 막 고민해서 찾지 마시고 그냥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그냥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끼리 제 두 번째 그라운드 룰은요. 잘생기고 예쁜 분이 항상 먼저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뭐 거의 정해져 있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예쁘니까 먼저. 뭐죠?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이걸 알아서 경곡스럽다고 알려주세요. 내가 선택하는 신앙과 나의 기적을 책을 통해서 내가 잠깐씩 의술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 또 사고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명으로 이걸 풀어나갈 건지 나만의 방식의 인생이 있고 나만의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 나중에 내가 세상 살면서 사는 지식과 새로운 그것들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그걸 내 거를 정돈해서 세상이 어떻게 기여할지를 하느냐가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말하다가 정말 아니죠. 그렇죠. 이제 얘기하면서 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참 아무것도 없는 위에서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도전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권리를 이렇게 보면 너무 올라가는 권리 이런 거또 올라오고 이런 개념처럼 대학 다닐 때 그 생각을 해서 딱정벌레라고 이런 탁 튀는 벌레가 있었는데 막걸리를 한잔 먹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학과장님이 저를 그때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장난으로 뛰는 벌레가 이렇게 걸렸어. 그분 들어나 안 들어나 그만큼 나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벌레처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나는 내 자신과 한번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끝이 없는 거죠. 10초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화에 나왔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원래는 끝이 있지만
중간에 끝은 지금 텍스트북까지 청소년 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 앞에 대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주머니 보이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어디서든 강의를 진행할 때 이 청중분들의 뭐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면 느끼는 이미지가 있고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딱 제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그 단초가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걸 보고 있으면 알 수 있거든요.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든 자기만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르는 거에 대한 대상을 내 식으로 다시 접근하면 반드시 설명할 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동대문에서 네. 예. 저희가 페이스북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장사를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내가 옷만 다뤄봤다고 그래서 다른 분야의 거를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분야에 있어서 한번 정리가 되신 분은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데 무척 빠릅니다. 그건 뭐냐? 그쪽에 대한 자기만의 사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용하는 거죠. 응용하기까지의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 따라잡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게 바로 일종의 전문가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달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연습하는 방법은 오늘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선 본질을 묻고 그 다음에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소통이 시작되는 게 인문학적인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해요. 만약에 앞서 얘기한 켄트 김 대표님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와 저의 이해도는 무척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죠. 그래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정보가 있구나, 그걸 알고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럼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이러면 아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아는 척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개념에서 오는 갭 차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나다움이란 한 주제 갖고 얘기를 해도 각자가 다 다르고 가령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려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끝까지 도전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뭔가에 일에 매진하는 거다 등등 열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갖고도 각자가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 주로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서로 맞춰가면서 개념을 이해해 나가면 이제 나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인문학적인 질문과 답변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해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 이해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이해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똑같이 블록체인이다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세계에 있어서 내가 이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지? 모르지? 포지셔닝 하세요. 잘 모른다. 그럼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잘하는 분과 저와의 갭을 알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더 접근을 해야 될지. 예. 만약에 인문학이다. 그러면 인문학? 내가 얼마나 인문학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고민해봤지? 포지셔닝 하세요.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끔 인문학 고수를 만나면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그 뭔가 배우는 희열이. 예. 전혀 모르는 분들은 그 맛을 잘 모르죠. 근데 서서히 중간 이상 단계를 가게 되면 그런 분들 만나는 게 정말 인생의 화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스승이나 멘토나 어떤 코치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알 수 있으려면 처음에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개념을 주고받으면서 나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인쇄물 하나씩 준비해봤는데요. 요 이왕 왔는데 제 또 필살기 하나씩은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제 자랑만 하다 가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자랑할 거리는 없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사부작 재밌게 사는 사람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나눠드린 질문지를 보시면 제가 강의 때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자신의 그 어떤 고민을 해결할 때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운데 박스 쳐져 있는 곳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되고요. 저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 방식의 첫 번째 그라운드 룰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라운드 룰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정답을 찾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그라운드 룰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각자 고민이 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크든 작든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든 작든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름을 적고 나머지 빈칸에 나의 고민을 적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하나, 내가 정말 커다란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적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냥 떠오르는 나의 모든 고민들을 하나씩 다 적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나의 고민을 질문으로 옮겨 적는 겁니다. 커다란 주제를 다양하게 묻든 아니면 다양한 주제를 각각을 질문으로 적든. 예. 이해되신 분들은 1분 드릴게요. 한번 써보시죠. 생각나는 답도 같이 적어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네. 초점은 나의 고민을 질문화해서 나에게 물어보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질문을 던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의 머리는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적는다는 뜻은 답을 찾겠다라는 적극적인 나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개 질문을 머리로만 하시죠? 그래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기록하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손으로 나오는 순간 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자, 이제 3개 이상은 대부분 적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또 진도를 나간 다음에 또 방법은 제가 시간 되는 한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이 질문지를 여러분들께 안 드리고 그냥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몇 개 저한테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개는 3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빈칸을 몇 개를 드렸죠? 예, 8개, 9개 이렇게 많이 드리죠? 그러면 딱 접근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야, 이거 8개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끄집어내죠? 그게 질문의 힘이에요.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 우리 뇌의 그게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종이 하나만 주고 고민 적으세요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뭘 적지? 이것도 이 제대로 된 고민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이 여러 개면 여유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좀 뭐 짝짝 긋고 다시 적으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나를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던 진짜 문제가 쭉 풀다가 나와요. 첫 번에 나오는 게 진짜 질문에 정말 고민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개가 나오다가 이 중에 내가 탁 인상적인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답을 나에게 좋은 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이게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의 한 전략이거든요. 쭉 펼치는 거예요. 펼치다 보면 뭔가 탁 감이 오는 게 있는데 그 감이 오는 그 주제를 더 심도 깊게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쭉 자기의 고민을 적었으면 이제 댁에 돌아가셨을 때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나의 첫 번째 고민은 뭘까? 그러면 그 고민을 가지고 다시 이 질문지를 그 고민을 가운데다 두고 8개 질문을 다시 쪼개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게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 질문을 해답을 찾으려면 이 3가지를 잘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세요. 길게도 늘렸다가 짧게도 줄였다가 이런 질문 있죠. 단 1년만 산다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으로 딱 압축시켜 놓으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냥 100살 살 것처럼 물으니까 뭐도 하고 싶고요. 뭐도 하고 싶고요. 뭐도 할 거고요. 그냥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막 1년밖에 없으면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신 일 계속 하실 거예요? 내년 이맘때 돌아가시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질문의 힘이에요. 자, 시간. 두 번째, 공간을 바꾸시는 거예요. 공간. 꼭 여기 있으면 꼭 여기 있어야만 된다. 그런 법칙이 있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된다.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서울에만 있어야 됩니까? 지방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내 이 고민의 해결책을 장소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이게 나만의 고민인가? 다른 사람과 연관된 고민이 아니세요 혹시? 그 모든 고민이 나 혼자만 잘하면 다 풀리나요? 가족 간의 문제가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남편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됩니까? 모든 문제는 사람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 고민을 진짜 고민하고자 할 때는 쫙 펼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쫙 연결해가지고 질문을 여러 개로 다시 하는 거예요. 5년 후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바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렇다면 5년 뒤에는 가능할까? 이렇게 시작한다면 또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더 나를 타이트하게 쪼고 싶어. 그러면 1년 안에 이걸 끝낸다면 다음 달 안에 끝낸다면 아까 또 발표하셨듯이 2주 만에 컨퍼런스 열겠다. 이렇게 시간 제약을 탁 줘버리니까 뇌가 확 바뀌잖아요. 근데 2년이라고 시간 주신다면 안 됐을지도 몰라요. 네.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어떻게 내 질문에 같이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찾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맛배기로 드렸고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4가지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답게 산다라는 게 뭔데 그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성격이고요. 자기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반복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 때문에 그래요. 그걸 원인을 모르면 똑같은 실수가 언제 벌어질지 전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어떤 성공과 실패를 했는지 저한테 10분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실수가 일어날지를 다 예측해 드릴게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두 번째, 소통입니다. 성격을 알아야 자신의 소통 방식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떤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할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재능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내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그 길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저 재능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래서 뭐 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격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소통 방식을 탑재한 다음에 내가 어떤 재능을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올인해서 쓸 것이냐, 그때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명을 딱 갖고 움직이시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나답다라고 표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사는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답게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사시는 분 같아요. 선생님 정말 이렇게 개성 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보는 나답게가 그렇게 정의가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에 맞게 그렇게 쭉 살아가시면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인정하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만 잘 살아가시면 되고 또 인정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잘 살았는데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나다움은요 이거예요. 오늘 뭐 마지막 핵심이고 하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맨 윗줄부터 자 시작.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라. 예, 니체 선생님이 쓰신 건데요. 아주 재미난 문구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나부터 존경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무언가 이뤘을 때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을 존경할 때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성과가 났을 때 존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길게 놓고 봐야 됩니다. 20대, 30대의 그 성과가 과연 70대, 80대에도 좋은 성과로 남을지는 우리가 두 눈을 감을 때만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는지 안 났는지는 나중에 평가받으면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건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되죠. 이제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시면 그것이 나답게 사는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나다움의 핵심은 내가 느낀 걸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야 한다라고 규정 짓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나다움이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공자 방식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노자 방식이에요. 그냥 무의자연입니다. 그냥 자연과 어울려서 소통하듯이 흘러가듯 살면서 거기서 내 역할을 잘 찾아가지고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같이 더불어 살면 돼요. 그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소가 있는데, 소가 한 100마리가 있는데 뿌리 좀 긴 소가 뿌리 좀 짧은 소를 막 무시하나요? 다리가 좀 길고 예쁜 소가 다리가 좀 짧고 뭉툭한 소를 막 무시하나요? 예? 그리고 팔다리가 하나 없는 동물이 다른 동물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그 같은 무리 속에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세잎클로버도 있고 네잎클로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잎클로버만 중요한 거고 세잎클로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예, 자연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평가하지 않느냐? 고유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나다움은 고유성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요. 빨강, 녹색, 분홍, 검정. 저희 아침의 조차는 우리 작가님들, 강사님들의 우정 출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뭐 사례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와주시는 분의 그 잠재되어 있는 혹은 내재되어 있는 힘 이런 건 엄청납니다. 돈을 주고 모실 수도 없는 분들이 많고요. 또 완상현 작가님도 우정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플래너 협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개발한 정찬호 박사님이 직접 개발한 성공 플래너를 한 권씩 선물로 드리는데 마음에 드시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실까요? 300만 원짜리죠. 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 저희가 인증샷 한번 찍겠습니다. 사진 좀 잘 찍어주세요. 우리 홍성희 대표님, 네, NHK CCTV 남는 겁니다. 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강연해주신 우리 켄트킴은 돈 많이 버시라고 제가 골드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